진짜 재벌딸이 돌아와서 뇌가 청순한 가족들을 참교육하는 썰. 재벌가 친부모가 저를 찾아온 날, 양어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명주야, 내 친부모가 그 가짜 딸을 엄청 오냐오냐 키웠단다. 아주 아나무인해. 친구들 괴롭히고 어른들한테 막말하고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닌다던데. 네가 가면 분명 그 집구석 사람들이 너를 쥐잡듯이 잡을 거야. 저는 양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훌쩍이는 그녀를 다정하게 달랬습니다. 엄마, 저를 몇 년이나 키우셨으면서 아직도 제 성격을 모르세요? 저 살면서 온갖 진상들 다 겪어봤잖아요. 하지만 그 인간들은 기껏해야 제 발밑에 깔린 디딤돌일 뿐이에요. 세상에 널린 게 진상이지만 저를 겪어본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하죠. 제가 진상계의 2인자라면 감히 1인자 자리에 앉을 사람은 없다고요. 이 가난하고 촌스러운 시골 마을에서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역대급 슈퍼 진상. 역대급 진상아. 내 재벌 친부모가 데리러 왔어. 저기 밖에 차 서 있다. 친구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양어머니를 품에서 떼어내며 떠나기 전 안심시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저 절대 어디 가서 손해보고 살 위인은 아니잖아요. 양어머니는 그제야 억지로 울음을 그치셨습니다. 하지만 비포장도로 끝으로 고급 외제차가 천천히 들어서자 어머니의 안색이 확 굳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친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경멸로 가득 찬 표정의 집사 한 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옷깃을 털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네가 옥명주 아가씨냐? 회장님과 사모님 지시로 데리러 왔다. 이제 곧 재벌가로 들어갈 텐데 그 몸에 밴 빈티부터 좀 씻어내지 그래? 상류층에서 비웃음 사기 딱 좋겠군.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진상의 냄새 말이죠. 동족을 만난 겁니다. 양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명주의 친부모님은 안 오셨나요? 송 집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바쁘신데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총구석까지 오실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됐고 빨리 차에 타기나 해. 동네가 하도 더러워서 차 굴리기도 힘드네. 쾅! 저는 비료 포대를 둘러맨 채 날렵하게 차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냅다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송 집사가 당황하며 차창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나 아직 안 탔다. 저는 무표정한 얼굴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출발하시죠. 제가 친부모님 뵈러 가는 길이 아주 바쁜 거 안 보이십니까? 만약 저 사람 탈 때까지 기다리면 저 오늘 안 갑니다. 그리고 창문을 조금 내린 뒤 걱정하는 양어머니에게 당부했습니다. 엄마, 2차 마을 빠져나가면 우리 집 소달구지밖에 안 남아요. 저 인간이 달구지 타겠다고 하면 한 번에 무조건 10만 원씩 받으세요. 말을 마치고 창문을 울리며 외쳤습니다. 출발! 기사가 흠칫 놀라며 황급히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튀어나갔습니다. 조금 가다가 고개를 내밀어 뒤를 돌아보니 쫓아오지 못한 송 집사가 이를 갈며 주머니에서 새빨간 지폐 뭉치를 꺼내 양어머니 손에 쥐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양어머니는 선량하고 겁이 많으며 마음이 약한 분이십니다. 이 재벌가 아이 뒤바뀜 사건은 어머니와 전혀 무관했습니다. 그 옛날 강성시 최고 재벌가의 보모가 자신의 친딸과 저를 바꿔치기 하고는 그날 밤 저를 깊은 산속에 내다 버렸죠. 산에 산딸기를 따러 갔다가 저를 발견한 분이 바로 양어머니였습니다. 당시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 숨 넘어가게 울던 저를 어머니는 주저없이 집으로 데려오셨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는 저를 애지중지 아끼는 양어머니와 저보다 몇 달 먼저 태어난 언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17살이 되던 해 저는 또 다른 새로운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간의 저택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마중 나오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가 아주 시원하게 발차기를 날렸고 대문이 쾅 열렸습니다. 어깨에 메고 있던 비료포대는 바닥에 툭 던져버렸죠. 화려한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던 중년 부부가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모는 얼굴을 구겼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구나. 집에 들어올 때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기본 예의도 안 배웠니? 송 집사는 어쩌고 너 혼자 온 거냐? 저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분이요? 아마 내일 아침에나 도착하실 겁니다. 저희 집 누렁이가 꽤 귀한 몸이라서요. 1km쯤 걸으면 푹 쉬게 해줘야 하거든요. 말을 마치고 저는 저택 내부 구조를 훑어보았습니다. 2층 남양 침실이 가장 채광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있는 사람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은 가볍게 무시한 채 비료 포대를 메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방 꽤 괜찮네요. 오늘 밤엔 여기서 자야겠습니다. 아참, 제가 일찍 자는 습관이 있어서요. 밤 10시 후로는 불 다 꺼주세요. 저 자는데 온 집안이 화난 거 질색이거든요. 심사모의 품에 안겨있던 소녀가 즉시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거긴 내 방이야. 엄마, 쟤 좀 봐. 오자마자 내 방부터 뺐잖아. 오만하고 귀를 찌르는 목소리였습니다. 심사모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저를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옥명주, 이 방은 윤별이 방이다. 내 방은 저쪽이야. 그녀가 가리킨 곳을 보니 하녀 방보다도 못한 코딱지만 한 창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메고 온 비료 포대를 던져 넣으면 몸을 돌릴 틈도 없어 보이는 곳이었죠. 심 회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 가난한 여자가 도대체 너한테 뭘 가르친 거냐? 어찌 이리 염치라는 게 없어? 집에 오자마자 동생 물건을 탐내다니.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2층에서 가장 큰 남양방위 문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내부는 1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아주 예뻤고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제 본성이 원래 무대포 진상 아닙니까? 마음에 드는 건 대놓고 뺏고 못 뺏으면 부숴버리는 게 제 철칙이죠. 비료 포대를 침대 위로 내던졌습니다. 시민별의 비명을 자장가 삼아 저는 창문을 열고 한정판 아기 인형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옷장에 있던 명품 옷들도 차례대로 날려버렸죠. 허공에 흩날리는 옷가지들이 아주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시민별이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옥명주가 내 옷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 심사모가 분노했습니다. 너는 어쩜 이리 교양이 없니?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저는 그녀의 눈에 서린 명백한 혐오감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친딸과 양딸 사이에서 그녀는 십몇 년을 함께한 양딸 편을 서슴없이 선택했습니다. 시민별은 계속해서 억지를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저거 올해 신상인데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구한 건데. 갑자기 제 목소리가 그들의 모든 비난을 압도하며 터져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란 건 없습니까? 저는 바닥을 뒹굴고 방음벽에 물건을 집어던지며 처절하게 통곡했습니다. 17년 만에 찾은 집인데 들어오자마자 굴러온 도란테 팩트 폭력은커녕 괴롭힘을 당하네요. 친부모라는 사람들은 저보고 계집 같은 창고에서 자랍니다. 이렇게 편애할 거면 도대체 저를 왜 데려온 겁니까?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 한 발짝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저는 재빨리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이 제가 강성시 최고 재벌 심간으로 돌아온 첫날입니다. 저들이 제 친부모인데 가짜 딸만 감싸고 돌며 저보고는 계집 같은 창고에서 자라고 강요하네요. 이런 굴욕을 감당할 바엔 차라리 이 재벌가 저택에서 당장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하며 순식간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시민별의 명품 스카프를 낚아채어 2층 계단 난간에 묶고 느슨하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친부모가 저를 원치 않으니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하겠습니다. HDP 건축자재 최 사장님, 대형 로켓 후원 감사합니다. 스포츠카 한 대만 더 쏴주시면 지금 당장 목매달고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심사모가 무너져 내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심가를 강성시 전체의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니? 윤별이 방 넣었어, 너 쓰라고. 제발 그 방송 좀 꺼라. 진작에 제 뜻대로 했으면 벌써 끝났을 일 아닙니까? 저는 즉시 입을 다물고 방송을 끈 뒤 아주 예의 바르게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쾅 닫기 전 문틈 사이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이제 10시까지 딱 3분 남았습니다. 만약 이 저택 안에서 불 켜진 곳이 단 한 곳이라도 발견되면 집안의 모든 전선을 다 끊어버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꿀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채 깨기도 전에 누군가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옥명주, 당장 튀어나와. 누가 마음대로 윤별이 방을 뺏으래? 하루 만에 진짜 이 집 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 보지? 지금까지 저는 남의 집 문만 부수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제 방문을 두드리며 도발한 건 오늘이 처음이었죠. 저는 화장실로 튀어들어가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대야에 가득 받았습니다. 요란한 발길질 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저는 문을 벌컥 열고 문 앞에 서 있는 인간들을 향해 뜨거운 물을 정면으로 냅다 부어버렸습니다. 앞장서 있던 신명철의 반응은 꽤 빨랐습니다.
대야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을 보자마자 동공이 흔들리며 곧장 시민별을 잡아 끌고 옆으로 피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닥에 뒹굴며 아주 처참하게 몇 바퀴를 굴렀죠. 물의 대부분은 빗나갔지만 몇 방울이 그들에게 튀었고 뜨겁다며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습니다. 신명철은 이성을 잃고 벌떡 일어나 제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이따위로 패악을 부리는데 나중엔 오죽하겠어? 오늘 내가 단단히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마. 아! 저는 반사적으로 그의 손목을 꺾어쥐고 날아차기를 꽂아 넣었습니다. 신명철은 처절한 비명과 함께 2층에서 1층 바닥까지 나뒹굴었습니다. 제가 이토록 힘이 쓸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그 가난하고 뒤처진 시골에서 양어머니는 저와 언니를 먹여 살리려고 뼈 빠지게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낡은 쟁기를 저와 언니가 뒤에서 악착같이 부여잡으면 어머니는 앞에서 사력을 다해 밧줄을 끄셨죠. 제가 10살이 되어 돈을 모아 누렁이를 사기 전까지 그 땅은 그렇게 저희의 피땀으로 일군 것이었습니다. 사시사철 이어진 고된 농사일은 저에게 일반인을 훌쩍 뛰어넘는 완력과 굳은 살 박인 손바닥을 선물했습니다. 신명철의 눈빛에는 명백한 공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옥명주 두고 보자 라는 대사 한마디를 남기고는 시민별과 함께 꼬리를 말고 도망쳤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무도 저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저택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고용인들을 제외하고 친부모, 오빠, 가짜 딸까지 모조리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저는 저택으로 갓 돌아온 송 집사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물었습니다. 당신네 상전들은 다 어디로 되졌습니까? 송 집사가 얼굴에 흙먼지를 묻힌 채 울상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대아가씨가 억울한 일을 당하셨다며 기분 전환하러 가셨습니다. 지금 몰디브에 방금 도착하셨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당신이 할 일은 없으니 꺼지시죠. 송 집사는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해외여행 가려면 돈이 꽤 많이 들 텐데? 돈은 좋은 겁니다. 저도 갖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지 이틀이나 지났는데 시민별과 신명철은 용돈을 펑펑 쓰면서 저만 빈털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저한테만 돈을 안 주는 걸까요?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심사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그녀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옥명주, 내가 어쩌다 너같이 천박하고 교양 없는 걸 낳았을까? 오자마자 윤별이랑 명철이를 괴롭혀? 애들 기분 풀어주려고 데려왔으니까 넌 저택에 틀어박혀서 내 행실이나 반성하고 있어라. 시민별이 얄밉게 전화기 너머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몰디브야. 내 그 가난에 빠진 양어머니는 평생 뼈 빠지게 벌어도 널 이런 데 데려올 돈은 없을걸? 신명철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윤별아, 저런 애 상대하지 마. 오빠랑 엄마 아빠는 너 기분 풀어주러 온 거니까 상관도 없는 사람 때문에 기분 망치지 말자. 마지막으로 전화기를 넘겨받은 건 심 회장이었습니다. 특유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넘어왔습니다. 옥명주, 이왕 집으로 들어왔으니 이번 여름방학 동안 내 몸에 밴 그 천박한 버릇들 싹 다 고쳐라. 안 그러면 내 평생 상류사회에 널 내 친딸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없을 거다. 저는 불쾌하게 귀를 후비며 말을 뚝 끊었습니다. 영감탱이, 헛소리 다 끝났습니까?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영감탱이, 저 지금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요. 딱 10분 드립니다. 제 계좌로 5천만 원 쏘세요. 돈이 1초라도 늦으면 이 저택에 시원하게 불을 질러드리겠습니다. 심간의 사람들이 질척이는 진흙탕이라면 저는 아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심 회장의 경악스러운 표정은 아마 한참 동안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신명철이 이를 갈며 말했겠죠. 아버지, 옥명주 저거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제한테 간을 10개 내어줘도 절대 방화는 못 저지릅니다. 시민별 또 입을 삐죽였을 겁니다. 저러는 거 다 제가 엄마 아빠랑 오빠 사랑 독차지하니까 질투나서 관심 끌려는 거예요. 저는 17년 동안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공주님인데 저 천년이 감히 저랑 비비려고 하다니. 심사모는 그런 윤별의 머리를 쓰다듬었을 테고요. 그럼 우리 윤별이가 엄마의 보물이지. 아무리 커도 엄마한텐 네가 제일 사랑스러운 자식이란다. 그 따뜻한 가족 드라마 한가운데로 제 영상통화가 아주 눈치 없이 난입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 화면 가득 제 해맑은 미소가 떴습니다. 제 손에는 차고에 주차된 고급차 연료통에서 막 뽑아낸 휘발유통이 들려 있었죠.
심사모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옥명주,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저는 콧노래를 부르며 휘발유를 저택 곳곳에 시원하게 들이부었습니다. 고용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쳤죠. 저는 당당하게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지포 라이터를 찰칵거렸습니다. 가볍게 누르자 작은 불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제 광기 어린 미소를 환하게 비췄습니다. 10분 카운트다운 완료까지 정확히 3분 55초 남았습니다. 5천만 원이 제때 입금되지 않으면 이 수백억짜리 저택은 한 줌의 아름다운 잿더미로 변할 겁니다. 아, 명심하십시오. 정각에 딱 맞춰서 입금하는 이른바 막타치기도 지각으로 간주합니다. 화면 너머 심간의 사람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는 것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심 회장은 사색이 되어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이 호로 자식. 내년이 커서 이따위 괴물이 될 줄 알았으면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어버렸어야 했어. 심사모도 우열했습니다. 나한텐 너 같은 딸 없어. 시민별과 신명철은 옆에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해댔죠. 엄마 아빠, 쟤 저렇게 기고만장한 것 좀 보세요. 나중에 저런 미친년이 제 여동생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면 제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닙니까? 그들이 합심해서 저를 헐뜯든 말든 저는 벽시계만 느긋하게 응시했습니다. 방금 뿌린 휘발유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친절한 알림, 이제 1분 57초 남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찢어지는 비명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심 회장의 목소리가 8옥타브는 올라갔습니다. 보낸다. 보낸다고. 시간 좀 줘. 지금 당장 보낼 테니까. 영감탱이, 제가 아까 넉넉하게 10분이나 드렸잖습니까? 이제 1분 30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심 회장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재무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5천만 원 묻지 말고 빨리 이체해. 저는 나른하게 귀를 후비며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심 회장은 안절부절 못하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명주야, 이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니. 조금만 기다려다오. 10. 거의 다 됐어. 재무팀에서 지금 승인 누른단다. 8. 보냈어. 내 계좌로 바로 들어갈 거다. 5. 은행 전산망 돌아가는 시간은 져야 할 거 아니냐? 이게 큰 금액이라서 그렇단 말이다. 3. 스마트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국민은행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몰디브에 있는 네 사람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사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모래사장에 털썩 주저앉았고 시민별과 신명철은 핏기 없는 얼굴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심 회장의 목소리도 확연히 편안해졌습니다. 10년 감수했다는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됐지? 네가 달라는 돈 다 보냈다. 빨리 송 집사시켜서 집안에 휘발유 싹 다 치워라. 저는 조소하며 손에 쥐고 있던 불붙은 라이터를 소파 위로 툭 던졌습니다. 불꽃이 휘발유와 닿자마자 눈 깜짝할 사이에 소파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심 회장의 목소리가 삑사리를 냈습니다. 옥명주, 내가 돈 줬는데 왜 아직도 불을 지르는 거냐? 저는 손을 탁탁 털며 저택 문가에 서서 치솟는 불길을 감상했습니다. 제 뒤로는 소화기를 들고도 엄두를 못 내는 고용인들이 있었고 대문 앞 돌사자상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송 집사가 있었죠. 저는 아주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막타치기도 지각이라고요. 옥명주, 네가 애초에 10분밖에 안 줬잖아. 팩트 폭격해드리죠. 처음 9분 동안 계좌에 돈이 안 들어왔고 마지막 남은 1분 안에 보낸 건 전부 막타치기로 간주합니다. 영감탱이 이체 내역은 자그마치 9분이나 지연된 겁니다. 그날 새벽 몰디브에서 휴가를 보내야 할 네 사람이 잿빛 얼굴로 저택 대문 앞에 일렬로 섰습니다. 불은 진작에 꺼진 상태였습니다. 높은 연봉이 아까웠는지 송 집사가 결국 소화기를 들고 돌진해 용감하게 불을 껐거든요. 집안에는 아직 매캐한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그들의 처참한 꼴을 빤히 바라보다가 벽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야 기어들어 오십니까? 어제 제가 분명히 밤 10시에는 불 끄고 문 잠근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벌써 자정이 넘었습니다. 흉흉한 세상에 밖에서 쏘다니시면 제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됐고 벌금으로 2천만 원 이체하세요. 그럼 이 일은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입금 제한 시간은 똑같이 10분입니다. 이번에 심 회장의 행동은 빛보다 빨랐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아 2천만 원이 제 주머니에 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죠.
방으로 올라가려는데 심사모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명주야, 다음 주면 너도 고3이잖니. 가족끼리 상의했는데 널 윤별이가 다니는 학교로 전학시키기로 했다. 심윤별이 다니는 학교는 시내 최고 명문 제1고등학교였습니다. 그곳 학생들은 정제계 자제들이거나 모의고사 만점을 밥 먹듯이 받는 애들뿐이었죠. 저처럼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가 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사모가 이 말을 꺼냈을 때 심윤별의 얼굴에는 교활하고 득의양양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문고 일진 출신인 그녀는 제가 전학 오면 자기 손바닥 안에서 찰흙처럼 짓이겨질 제 모습을 벌써 머릿속으로 그리며 신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눈빛도 그 순간 반짝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꼴통 고등학교는 워낙 쓰레기들만 모여 있어서 맞서 싸울 맛이 안 났거든요. 허구한 날 치고받고 패거리 짚고 괴롭히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역대급 슈퍼 진상으로서 저는 꽤 오랫동안 적수를 만나지 못해 심심하던 참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재능을 맘껏 펼칠 물이 좋은 곳으로 옮기는 거군요.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간의 네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말했습니다. 12시 넘었네요. 다들 일찍 주무시죠. 심간의 네 사람은 다시 한번 도라르방처럼 굳어졌습니다. 집안에 매연이 가득한데 어떻게 잘하는 거냐? 냄새만 맡아도 질식할 판인데. 네가 친딸이라고 우리가 계속 양보할 줄 아나 본데 이 집은 네가 쥐락펴락할 곳이 아니야. 2층 제 침실문은 아주 견고해서 연기 한 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냅다 방문을 걷어차서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던 삿대질 소리가 일순간 음소거 모드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밤에는 전원저택에 상주하며 절대적인 정숙을 유지할 것. 입 밖으로 소리내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불을 한 번 더 질러드리겠습니다. 방문이 쾅 닫혔습니다. 문 밖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단 참자. 전현 윤별이 학교로 전학 가면 학교에서 윤별이가 알아서 길들이게 내버려두면 돼. 안 기어오르고 배기겠어? 과연 순간의 인간들은 일주일 동안 아주 쥐 죽은 듯 지냈습니다. 매일 밤 10시만 되면 칼같이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 저택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이 평화는 제가 전학 가는 날 아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심윤별은 드디어 숨통이 트였는지 아침 일찍 때문에 기대어 서서 제게 오만하게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옥명주, 너 같은 부류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좋아하겠어? 이 집에서 넌 평생 나랑 경쟁조차 안 돼. 저택에서 학교까지 몇 킬로나 되는 거 알지? 오늘 혼자서 책가방 메고 잘 걸어가 봐.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고 출근하려는 신명철도 심윤별의 손을 잡으며 저를 멸시하듯 내려다보았습니다. 심간의 차를 타겠다고? 내 주제에? 앞으로는 매일 아침 1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얌전히 자전거 페달이나 밟고 다녀라. 말을 마친 두 사람은 위기양양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앞마당을 지나 대문을 빠져나가려는데 차 속도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차가 갑자기 획방향을 틀어 돌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박는 광경을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심윤별과 신명철은 허겁지겁 차 문을 열고 기어나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운전기사의 공포에 질린 비명만 울려 퍼졌습니다. 브레이크가 파열됐어. 브레이크 선이 끊어졌다고요. 대문 나갈 때 브레이크 밟았다가 일찍 발견해서 망정이지 이 속도로 나갔으면 절벽 밑으로 직행했을 겁니다. 심윤별의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옥명주, 네가 한 짓이지? 저는 두 손을 가볍게 펼치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저죠. 저를 태우지도 않을 차에 브레이크 선은 남겨둬서 뭐 하겠습니까? 그냥 깔끔하게 잘라버렸죠. 결국 저는 심윤별과 다른 차를 타고 등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뒷좌석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저와 지구 끝까지 닿을 듯한 거리를 유지했죠. 학교 가는 길은 평화로웠습니다. 교실에 들어서고 나서야 그녀는 다시 그 특유의 오만함을 되찾았습니다. 강성시 최고 재벌의 천금답게 학교에서 심윤별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수많은 친구들이 몰려와 안부를 물어댔죠. 그녀는 평소처럼 콧대 높은 재벌집 아가씨 모드로 돌아와 저를 힐끗 흘겨보았습니다. 한 여학생이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습니다. 윤별아, 쟤 누구야? 너랑 왜 같은 차 타고 와? 옷꾸락서니는 또 왜 저래? 저는 친부모 집에 들어온 지 보름이 다 되어갔지만 여전히 양어머니가 생활비를 쪼개 사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인간들은 새 옷을 사준다는 말 한마디 없었거든요. 시민별이 뼈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우리 집 먼 친척인데 너무 가난해서 걷어준 거야. 우리 집안에서도 굳이 밖으로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그들 눈에는 저처럼 근본 없는 딸은 평생 후적에 안 올리는 게 상책이었겠죠. 저는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제 자리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우유가 길게 뿌려져 끈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시민별은 제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대하며 득의양양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전학 첫날에 아주 흔해 빠진 기강잡기였습니다. 참 유치하네요. 다 제가 하다가 질려서 버린 장난들인데 말이죠. 저는 곧장 다가가 그녀의 멱살을 틀어쥐었습니다. 새 명품 옷감이 생각보다 약해서 찢어질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그녀의 얼굴을 보며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시민별, 정확히 3분 드립니다. 당장 깔끔하게 원상복구하십시오. 안 그러면 그 비싼 옷자락 북북 찢어서 걸레 대신 닦아버릴 테니까. 그녀는 진짜 핏줄이 순진한 촌뜨기일 테니 학교가 천국일 거라고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확실히 팩트체크를 해줄 겁니다. 나를 만난 순간부터 여긴 지옥의 시작이라는 걸. 책상 위의 우유는 그녀의 무리가 잽싸게 닦아 치웠습니다. 시민별의 안색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학교 시간까지 간신히 버텼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교실에는 시민별과 그녀의 패거리들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턱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전현 화장실로 끌고 가 무리가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그 무거운 책가방을 몽땅 화장실 안으로 내동댕쳤습니다. 시민별은 그제야 억눌렀던 웃음을 미친 듯이 터뜨렸습니다. 옥명주, 네가 진짜 무슨 금지옥엽 아가씨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너였으면 차라리 시골 구석에 찌그러져서 평생 농사나 지었을 거야. 부모한테 버림받고 이 꼴 당하는 것보다 그게 100번 낫지 않아? 누군가 구정물이 가득 담긴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옌 7명이 저를 죽일 듯이 억누르며 물이 찰랑거리는 양동이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오늘 네가 어떤 분수인지 똑똑히 뼈에 새겨주마. 그녀들의 손이 제 머리통을 양동이 속으로 쳐넣으려는 찰나 제가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장실 문 확실하게 잠근 거 맞습니까? 시민별은 흠칫 놀랐습니다. 그러다 이내 코웃음을 쳤죠. 안심해. 방과 후라 복도 끝 이쪽엔 아무도 안 와. 화장실 문은 밖에서 완벽하게 잠가서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빠져나가. 방음도 아주 완벽하니까 네가 여기서 목이 찢어져라 살려달라고 발악해도 아무도 안 올 거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슈퍼 진상인 저도 마음 편히 놀아도 되겠네요. 저는 곧바로 날아차기를 꽂아 저를 누르고 있던 놈들을 모조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쳐진 책가방을 낚아챘죠. 아까부터 어깨가 빠질 듯 무거웠던 가방이었습니다. 시민별은 순식간에 역전된 상황에 뇌정지가 온 듯했습니다. 그녀가 귀를 찢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빨리 전현 머리통 쳐넣지 못해? 다음 순간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한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악! 뱀이다. 꽃뱀 2마리가 시뻘건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습니다. 삼각형의 작은 머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앙증맞은 눈으로 시민별을 응시하고 있었죠. 흑록색이 교차하는 화려한 무늬의 굵기는 성인 팔뚝만 했습니다. 2마리가 따리를 틀고 있어서 무게만 해도 좋기 몇 킬로는 나갔습니다. 이 녀석들이 가방 안에 얌전히 들어있었으니 제 어깨가 뻐근할 수밖에요. 제가 애지중지 키우는 반려동물들입니다. 며칠 전 짬을 내어 양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 가방에 쏙 넣어 데려온 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기겁을 하셨지만 제가 아끼는 자식들이라 꼭 참고 산에서 개구리 같은 걸 잡아다 먹여주셨거든요. 보름 못 본 사이에 녀석들은 한 다발 더 굵어져 있었습니다. 좁아터진 화장실 안에 비명소리가 서라운드로 울려 퍼졌습니다. 혹시라도 문을 따고 도망갈까봐 저는 문 앞을 딱 막아선 채 손가락 굵기만 한 새끼 뱀 한 마리를 문고리에 예쁘게 감아두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소아와 소체의 새끼였죠. 아묘, 이왕 심간해로 들어올 거 일가족 세 식구가 오순도순 다 같이 와야 상도덕 아닙니까? 저는 바닥에 있던 큰 녀석을 집어들고 시민별의 복부를 걷어찬 뒤 뱀을 그녀의 목에 아주 부드럽게 칭칭 감아주었습니다. 시민별은 이미 성대가 마비된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은 잿빛으로 질렸고 눈동자는 공포로 튀어나올 듯했습니다. 뱀이 그녀의 정수리를 타고 스르륵 기어갔습니다. 뱀이 지나간 자리마다 징그러운 소름이 오도독 돋아났죠.
저는 심윤별의 머리채를 잡아 구정물 양동이에 콱 쳐박았습니다. 꼬르륵. 썩은 물을 한 사발 들이켠 그녀는 헛구역질을 해대며 알 수 없는 소리로 살려달라 웅얼거렸습니다. 저는 자비 없이 한 번 더 콱 쳐박아 주었습니다. 심윤별이 흰자위를 드러내며 고개를 쳐들었을 때 꽃뱀이 그녀의 얼굴에 혀를 날름거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끈적하고 차갑게요. 심윤별의 목구멍에서 단말마가 터져나왔고 그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네, 기절해서 곧바로 병원 특실로 실려갔죠. 호화로운 VIP 병실 안. 새하얀 환자복을 입은 심윤별은 심사모 품에 안겨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래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야간 자율학습이라는 핑계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 병실까지 친히 문병을 갔습니다. 제 다정한 미소를 본 심윤별은 활시위의 놀란 새처럼 심사모품으로 짐승같이 파고들었습니다. 심사모의 두 눈에서는 불기둥이 뿜어져 나올 것 같았죠. 한 손으로는 애지중지하는 양다를 달래며 저를 향해 핏대를 세우고 소리쳤습니다. 옴명주, 감히 뱀을 풀어서 우리 윤별이를 기겁하게 만들어? 당장 내 입양 애미 집으로 썩 꺼져. 난 오늘부터 너 같은 딸 낳은 적 없는 걸로 할 테니까. 옆에 있던 신명철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내 평생 동생은 윤별이 하나뿐이다. 너 같은 촌년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네가 먼저 우리 집 대문 두드리면서 유전자 검사하자고 들이밀지만 않았어도 우린 너 같은 거 절대 집에 안 들였어. 윤별이가 우리 집 핏줄이든 아니든 그딴 건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이 대사를 들은 심윤별의 창백한 얼굴에 드디어 환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맞습니다. 심간의 대문 앞에 떡하니 나타나 유전자 검사를 요구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심간의 부부가 저와 너무나도 붕어빵이었거든요. 특히 신명철 옆에 서 있으면 데칼코마니 수준이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으로 직접 팩트체크를 요구한 거죠. 아쉬운 건 절 바꿔치기 한 부모는 진작에 되져버렸다는 겁니다. 비록 제가 유전자가 완벽히 일치하는 친딸이라도 심간의 사람들은 쓸모없는 저를 품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좁은 VIP 병실 안 한참을 침묵하던 심 회장이 마침내 입을 열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옴명주, 그냥 넌 처음부터 우리 집 핏줄이 아니었던 걸로 치자. 지금 당장 내 양어머니 집으로 짐 싸서 꺼져라. 모두가 제가 당장 눈앞에서 증발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나갈 생각이 없었죠. 진상을 들이기는 쉬워도 내쫓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가르쳐줄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편안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뒤 신명철이 사온 과일 바구니를 뒤적여 포도 하나를 입에 쏙 넣었습니다. 영감탱이, 저 올해 꽃다운 17입니다. 지금 저를 길거리에 내쫓으시면 법적으로 완벽한 아동유기죄 성립되시는 거 아시죠? 심 회장은 제 호칭에 뒷목을 잡으며 헐떡거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 위자료 겸 양육비로 깔끔하게 80억 값이다. 제 계좌에 꽂히는 즉시 알아서 흔적도 없이 꺼져드리죠. 80억이라는 숫자가 튀어나오자 심 회장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아무리 강성시 최고 부자라지만 단기간에 현금 80억을 융통하는 건 그룹 자금줄을 출렁이게 만들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뇌피셜로 부른 값이 아닙니다. 보름 동안 그들이 자식들에게 뿌리는 용돈과 배당금을 대략 팩트 체크했거든요. 심윤별은 10살 때부터 매년 1억 원씩 용돈을 탔고 배당금까지 합치면 17살인 지금까지 챙긴 돈이 얼추 8억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 합리적으로 그 뒤에 0 하나만 더 붙였을 뿐입니다. 문제 있습니까? 심 회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내년이 미쳐 돌아가는구나? 세상 어느 양육비가 80억씩이나 해? 800만 원도 못 줘. 저는 빛의 속도로 스마트폰을 꺼내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입을 떼기도 전에 수십만 명의 시청자가 병실 풍경을 구경하러 들어왔죠. 저는 입술을 삐죽이며 영혼을 끌어모아 눈물을 짜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성시 최고 갑부심간애가 17년 만에 찾은 진짜 핏줄입니다. 온갖 고생 끝에 집을 찾았더니 부모님은 안면 몰수하고 저를 길바닥으로 내쫓으려 하네요. 땡전 한 푼 없는 학생이라 이렇게 방송으로 별풍선 구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카 하나만 쏴주시면 제가 이 재벌가의 아주 더러운 썰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HDP의 건축자재 최 사장님, 대형 로켓 무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상류층의 은밀하고 추악한 팩트 폭격 들어갑니다. 재벌가 가짜딸, 과연 진짜 사생아일까? 가짜딸과 재벌가 후계자, 과연 찐남매일까 부적절한 관계일까?
오늘 밤 8시 방송 절대 놓치지 마세요. 팔로우 누르시고 재벌가의 막장 드라마 저와 함께 파헤쳐 봅시다. 온명주, 심사모가 다시 한번 멘탈이 붕괴되어 소리쳤습니다. 당장 그 방송 못 꺼? 우리가 너 안 쫓아내면 될 거 아니야? 저는 천사처럼 웃어주었습니다. 진작에 그럴 것이지 M1 최 사장님 지갑만 10개 만들었잖습니까? 저는 깔끔하게 방송을 끄고 가장 무해한 얼굴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전 집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다들 명심하세요. 밤 10시 통금입니다. 한 명이라도 집에 안 들어오면 바로 저택 캠프파이어 들어갑니다. 또 저 몰래 마닐라니 몰디브니 날아가면 지옥 끝까지 쫓아갑니다. 아, 친절하게 알려드리는데 지금 저녁 7시 정각입니다. 말을 마치고 저는 신명철의 휴대폰을 쓱 뽑아들고 아주 다정하게 그의 계좌로 제 쪽에 1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라는 아름다운 음성을 듣고 나서야 119에 전화를 걸었죠. 구급대원에게 진원의 턱관절 좀 제대로 껴달라고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 진가의 심기를 건드린 대가로 심씨그룹은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았습니다. 진가 쪽에서 모든 협력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뿐만 아니라 심씨그룹이 야심차게 개발하던 신규 소프트웨어마저 갓 상장한 소기업에 뺏겨 시장을 완벽하게 선점당했죠. 저는 제 계좌에 미친 듯이 찍히는 숫자를 보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심간에 들어온 날부터 밤 10시 강제소등과 저택방화 협박을 일삼았던 건 바로 보안 CCTV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서재를 털기 위한 저만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꽤 공을 들인 끝에 그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빼낼 수 있었죠. 동시에 저는 심씨그룹이 그동안 예술적으로 조작해온 역대 탈세 장부들을 국세청에 익명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친 날 그들은 심 회장이 수년간 빼돌린 세금을 영혼까지 털어냈고 3개월 이내에 징벌적 추징금을 뱉어내라고 통보했습니다. 거대했던 상업제국은 눈 깜짝할 새에 먼지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혈육이라는 작자들은 구멍난 빚을 메우기 위해 명의로 된 자산을 헐값에 던지기 시작했고 우리가 살던 저택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죠. 그들이 저택에서 짐을 싸서 쫓겨나던 날 저는 아주 바쁘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심간의 사람들의 나라 잃은 표정을 아주 클로즈업해서 잡았죠. 저는 방송에 대고 텐션을 높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제 방송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디어 재벌가 참교육설이 완벽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제 핏줄이라는 분들이 부도가 나서 당장 오늘 밤부터 길바닥 노숙자로 전락하게 생겼네요. 축하해 주실 거죠? 카메라가 휙 돌아가 초췌해진 심간의 사람들을 비췄습니다. 심 회장과 심 사모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제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온명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 같은 년. 우리가 널 낳아준 부모인데 집안이 쫄딱 망했는데 넌 조롱하면서 방송을 켜? 저는 카메라 뒤에서 고개를 쓱 내밀었습니다. 진상 같은 칭호는 제 발밑에 껌딱지일 뿐이라니까요. 제 공식 타이틀은 역대급 슈퍼 진상입니다. 게다가 당신들은 심씨고 저는 온씨인데 우리가 무슨 놈의 한 식구입니까? 가족 행세 역겹네요. 심사모는 팩트 폭격의 뒷목을 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독촉 문자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심 회장은 사색이 되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심간해가 부도났다는 소식에 채권자들은 벽돌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라도 더 뺏가려고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었죠. 심 회장은 한참을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가 아주 복잡한 눈빛으로 심윤별을 쳐다보았습니다. 잊고 그는 절대 거역할 수 없는 어조로 억눌러 말했습니다. 윤별아, 엄마 아빠가 널 17년 동안 금지옥엽으로 키웠다. 이제 심가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우릴 살릴 사람은 너 하나뿐이야. 널 진간의 진원과 정략 결혼시키기로 했다. 그렇게만 하면 당장 80억 원의 투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어. 심윤별은 두 눈을 훅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떠오른 불만은 감출 수조차 없었죠. 아빠, 진원 그 인간 완전 쓰레기 개차반이잖아요. 그런 놈한테 절 시집 보내겠다고요? 그 새끼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논 여자만 트럭으로 몇 대는 될걸요? 심지어 고등학교 후배들까지 건드리는 놈인데 나 이제 고작 17살이라고요. 그딴 놈한테 시집가라는 건 날 지옥에 팔아넘기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공간은 쥐 죽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살 길만 계산하고 있었죠. 심사모가 나서서 회유했습니다. 그래도 진가는 썩어도 준치굴지의 재벌가잖니. 심가가 이번 고비만 넘기면 든든한 연줄이 될 텐데 네가 미칠 게 뭐 있니? 저는 빵 터져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굳이 그렇게 훈훈하게 서로 떠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동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꽂혔습니다. 저는 방송을 종료하고 천사처럼 달콤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제 안 팔려가도 돼요. 방금 그 물주가 발로 직접 찾아왔거든요. 길쭉한 마이바흐 한 대가 대문 앞에 부드럽게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천천히 열리고 진원이 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뼈만 앙상하게 남아 쾌한 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긴 삐뚤어진 턱관절을 달고 그럴 능력도 없었을 테니까요. 진원은 갓 교정한 턱을 뻐근하게 움직이며 비즈니스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 대표님, 말씀하신 80억 원 현금 융통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하시죠. 심간의 식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시민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눈을 부릅떴습니다. 진 대표님, 지금 80억을 투자해서 저 촌년 옥명주랑 결혼하시겠다는 거예요? 쟤는 대표님 완전 극혐하는데요.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신명철이 나섰습니다. 80억의 명주를 데려가시겠다고요? 어쨌든 쟤는 내 친동생입니다. 친오빠로서 지참금은 따로 챙겨야겠습니다. 추가로 20억 얹어주는 건 안 섭섭하시겠죠? 진원은 그를 벌레 보듯 무시하고 곧바로 비서에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결혼? 헛소리 작작하시죠. 이 80억은 옥명주 대표님이 세운 신생 테크 기업을 인수하는 대금입니다. 테크 기업을 인수해? 그렇습니다. 심씨그룹의 소프트웨어를 한 발 앞서 출시해 시장을 씹어먹은 바로 그 기업 말입니다. 심간의 사람들의 안색에 남아있던 한 방울의 핏기마저 증발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년 짓이었어? 네가 우리 소프트웨어를 훔쳐간 거냐? 시민별의 눈에 도끼가 돌았습니다. 거봐. 쟤는 깡촌 출신 무식쟁이인데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겠어? 100% 우리 집 거 도둑질한 거야.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팩트를 짚어줬습니다. 정답. 서재에서 아주 깔끔하게 복제해왔죠. 이 도둑년. 당장 경찰 불러서 은팔찌 차게 만들 테다. 진원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습니다. 경찰 부를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그 소프트웨어는 심씨그룹 창작물이 아니니까요. 신명철, 당신이 뒷돈으로 우리 연구원들을 매수해서 빼돌린 기술 아닙니까? 저는 그저 내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뿐입니다. 신명철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굳어졌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심 회장은 아들의 뺨을 풀스윙으로 후려갈겼습니다. 이 등신 같은 새끼. 내가 기술 개발하랬지 언제 남의 기술 도둑질에 오랬어. 시민별은 이 상황을 보며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이 집안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확신했죠. 진 대표님, 저 증가와 연분 맺는 거 당장 동의할게요. 80억만 꽂아주시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짐 싸서 들어가겠습니다. 진원은 오물이 튄 것처럼 그녀를 경멸스레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너랑? 꿈 깨라. 나한텐 이미 목숨과도 같은 분이 있다. 바로 옥명주 대표님의 친언니 오나씨다. 진원이 덜덜거리는 낡은 트럭 쪽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낡은 조수석 문이 열리고 눈부시게 단아한 오나 언니가 걸어 나왔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며 다정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명주야, 우리 막내 고생했어. 드디어 네가 우리 집 억울함을 싹 다 갚아줬구나. 모든 인과응보가 끝이 났습니다. 심간에는 처절하게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땡전 한 푼 없이 길거리를 떠돌 운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원에게 회사를 매각한 대금 80억으로 깔끔하게 이 심간의 대저택을 제 명의로 사들였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를 걷어준 양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언니와 함께 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숨 쉴 틈 없이 행복하고 평온한 나날을 보낼 겁니다. 저 쓰레기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뻔하죠. 평생 일용직을 전전하며 빚이나 갚으며 비참하게 늙어가겠죠. 하지만 제 알바 아닙니다. 저에게 그들은 그저 지나가던 벌레보다 못한 타인일 뿐이니까요. 제 인생은 완벽하게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눈부시고 찬란하고 희망찬 사이다 썰의 주인공으로 말이죠. 오늘의 사이다 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과 피드백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말고 좋아요, 공유, 구독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